비트코인연구소의 잔일임입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체성 이야기, 비트코인 캐시, BSV 포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체인 포크라고는 얘기하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음식과 그릇으로 얘기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그릇입니다. 그릇.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끌어다 보면은 UTXO라고 하는 각각의 액면가가 다른 디지털 동전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이제 유사하냐면, 만약에 이게 금으로 금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뭐 10g짜리, 이거는 5g짜리, 이제 이렇게 그람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겠죠.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이 포함된 금의 양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UTX도 여기에 다 이 안에 몇 개의 사토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UTXO라고 하는 일종의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은 다 이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즉 포함하고 있는 이 사토시라고 하는 이제 이 원료로 만든 동전인 거죠. 얘는 2000개의 사토시를 녹여서 만든 동전, 얘는 1000개의 사토시를 녹여서 만든 동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적절한 비유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전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냐 하면, 동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동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 동전을 녹여서 새로운 동전으로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나 세 개나 뭐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동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동전이 내 지갑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3000 사토시가 있죠. 3000 사토시가 있는데 이걸로 2500 사토시짜리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중 결과가 3000이 있는데 2500을 구매하고 나면 500 사토시가 남겠죠. 그래서 제 지갑에는 제가 원하는, 이게 이제 상태 1이고요. 상태 2. 그리고 이제 이 상인의 지갑에는 원래 잔액이 있었겠죠, 얼마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었죠, 뭐가 없었는데 원래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00짜리 코인이 하나 새로 생기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2000 사토시짜리 UTXO를 이제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면 금을 녹여서 동전 두 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2500짜리로 녹이고 2500짜리랑 500짜리로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새로 동전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를 싹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자기 지갑으로 가져오고, 요거는 상인의 지갑으로 가져가고. 자, 요게 트랜잭션이에요. 요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진짜 비트코인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진짜냐?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다시 비트코인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포크를, 이 체인 포크를 소프트웨어 포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게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포크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지금 이제 거래소든 여기든 다 잘못 알려져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야, BSV가 진짜 비트코인이면 왜 진작부터 처음에 포크를 할 때 자기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지금 BTC가 포크 아웃한 거면 처음부터 왜 그거를 인정하지 말고 이게 뭐 계속 정체성을 주장하지 그랬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저 또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건 시장에서도 결정이 됐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BCH 진영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자랑스럽게 그냥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막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르던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깡패 같은 애들 있지? 이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니까 정말 근처에도 가기 싫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뭐 거래소에 등록되고 등등 이제 밖에서 알려진 바는 그렇지만, 진짜 비트코인을 설계한, 비트코인의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결정해줄 저작권자는 비트코인, 그 당시에는
BTC와 BCH가 포크했을 때는 BCH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목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토시라는 것도 몰랐던 거고. 그리고 BCH와 BSV가 포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UTX가 왜 중요하냐, 포크를 하면서 두 체인이 분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하나의 UTXO가 실제로 서로 다른 체인으로 간 거죠. 블럭 넘버가 여기가 10,000번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BCH, BTC가 이렇게 갈렸다. 정확하게 할까요? 정확하게?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이건 나중에 검색해 보시는 걸로 하고, 그냥 일단 역사적 사실이지만 10,000번째 블럭이라고 그냥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번째 블럭에서 이렇게 블럭이 갈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갈렸으면 여기에 있던 UTX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9,999번째 블럭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UTX가 있는데, 이제 이 새로운 10,000번째 블럭 이후, 여기 10,000번째 블럭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죄송합니다. 9,999, 여기도 9,999번째 블럭에 있던 UTX가, 아니면 더 그 전에 있던 UTX 동전, 그 어떤 동전이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던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이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 동전이 다시 이렇게 새로운 주인의 동전이 녹아서 새로운 UTX로 이렇게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은 형식, 아까 말씀드린 토큰 유권으로 하면은 그릇이다, 그릇. 그럼 내용은 뭐다? 여기 블록체인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 코인을 녹였다가 새로 만든 이력, 코인을 녹이고 새로 만드는 이력, 즉 장부. 이 내용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인을 계승한 게 뭐냐, 이 내용을 봐야 돼. 이 코인을 계승한 내용, 즉 요게 이제 양쪽에서 쓰인단 말이죠. 쓰일 때 이중지불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BCH의 장부에 쓰였어 만약에. 그러면 BTC에 있는 장부는 여기 하나 있는 거는 이를테면 이중지불인 셈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에어드랍이다. 둘 중에 하나는 돈을 말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복붙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기존 소프트웨어의 버전과의 호환성 등등으로 따진 문제가 아니라, 이 코인들이 녹여서 새로운 코인이 생기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10,000번째 이제 9,999까지는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10,000번째 블럭에서는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 본질이죠. 실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장부에 기입하는 양식, 장부 기입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식, 장부 기입 양식. 이 양식이 그 이전 코인, 이게 디지털 코인을 식별하는 정체성의 본질이 된다. 그런데 이 디지털 코인을 식별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장부에다가 마치 이 코인을 녹여서 새로 이제 이걸 녹여서 만든 것처럼 기입은 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녹인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뭐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다? BTC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다 라는 겁니다. BTC는 이런 UTXO,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정의되어 있는 장부 기입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변경한 녀석이에요.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냐?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요거는 마크 헌의 그 미디엄 게시물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 포크는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예요. 푸시 데이터, 이제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시 데이터 1, 2, 4 이런 오코드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여기 있는 바이트 수만큼 뒤에 데이터가 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데이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그냥 데이터인 거죠. 자, 그런데 근데 여기 뒤에 오는
데이터에 또 다른 옵코드를 인너 옵코드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레이어 1에서는 레이어 1 관점에서 이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옵코드 뒤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데이터가 아니다. 응용단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프로토콜 레벨로 들어와서 여기 숨겨진 약속을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는데 데이터로 쓰인 것들이 안에 숨겨진 규칙이 추가됐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마이너들이 봤을 때는 변경이 됐으나 변경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 오브 워크를 통해서 이 잘못된 놈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하드 포크를 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게 BCH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거를 이 내용에 뭘 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그러한 이제 작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즉 이 소프트 포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자체를 인지하고 무력화시키는 코드가 추가돼서 시스템을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하드 포크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UTXO 그래서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 관점 그래서 이 코인이 녹이고 새로운 코인이 생기고 또는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코인으로 생기고 이렇게 코인과 코인의 이 가계도 코인의 가계도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정체성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 이 코인들의 고향인 모든 코인의 고향은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쌓여 있는 2,100만 개를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이제 얘네는 또 이렇게 사라지고 얘가 이걸로 바뀌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이제 매번 블록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 코인의 정체성을 따서 보면은 코인 베이스로부터 오다가 떨어져 나간 게 BTC, BCH, BSV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다.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잔이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